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문의하신 제 자녀들은 선행을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최근에 선행 관련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는데요. 그 영상들을 찍은 이유는 댓글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냐면 이 정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이 정도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댓글로 문의를 해서 주로 이제 의도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군지에 사느냐 아니면 뭐 다른 데 사느냐 혹은 강남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선행 정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인식하는 정도도. 그래서 대부분 강남 쪽이나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의 댓글은 중학교 때까지 고등 전 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중1 때부터는 그래도 기본 정석으로 중등 과정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선행이 많이 느리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의도했던 방향은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수투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명문대를 가는데 지장이 없는 진도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도 그 정도만 진도를 빼면 여유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 선행을 과도하게 빨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 정도까지 좀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구독자님들 보시면 주로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이제 엄마표 수학이든 아니면 독학이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기준점들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로드맵들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올린 측면이 하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 자녀들은 이제 선행이 좀 많이 늦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정작 본인 자녀들은 이렇게 선행을 안 나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준점들을 제시를 했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가서 1등급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는 하나의 제시 기준점들이고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학생들을 20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행보다는 심화가 훨씬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심화까지 되는 상태에서 빨리 나가주는 게 중요하지 심화는 되지 않은 채 선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가령 이제 중학교 선행을 빨리 해서 그 선행 지식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심화책을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고1까지 선행을 빨리 해서 그 선행 지식을 이용해서 중등 심화 교재들을 풀어버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크게 아이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심화가 우선이다. 선행보다는 심화가 우선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그 쉬운 쉽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이 개념이 왜 그런지를 스스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 머리에 집어넣고 때로는 자기가 뭐 노트나 그런 데다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개념들조차도 본인이 이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고3을 가면 수학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저의 어떤 원동력, 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재수종합반 같은 데를 가면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지만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디에 가 있냐면 강남 쪽에 다 가 있죠. 보통 1, 2등급 받거나 최소한 3등급 받는 그런 학생들까지
강남대성에 거의 싹쓸이를 해가고 일부 또 강남 쪽에서 잘 나가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뭐 혹은 기숙학원이나 그런 지역들은 몇몇 한두 개 반들 위주 빼고는 많은 반들, 그 밑에 반들이 대부분이 이제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안 했다가 다시 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미적분을 재수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은 수학을 거의 포기했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공부를 안 했거나 정말 수학이 4등급에서 9등급 사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미적분을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수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운 것들을 본인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독해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들을 길러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문제도 풀이해주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개념도 설명을 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걸 보면 문제 독해 자체가 안 돼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수리논술을 하거나 저는 이제 문과 학생들 상경 수리논술도 지도를 해주는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경 수리논술에 이제 제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이 좀 길면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쉽게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 문제풀이를 쉬운 방법으로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다.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응급처치는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녀들한테는 이 두 가지 심화 능력을 높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도 이해하고 문제도 풀어가는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것들을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행이 좀 느려진 것이죠.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최상위도 풀리고 개념도 혼자 공부하게 하고 심화책도 하고 경시대회에 상반기 때는 성대나 KMC 경시대회 준비시켜서 경시대회 보내고 하반기에는 이제 창의사고력 경시대회 WMO라고 있거든요. 그거 기출문제 풀리고 뭐 경시대회 출전시키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 교재를 계속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풀려나가고 이렇게 해도 모든 조건들이 이제 둘째 같은 건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주도성 그리고 심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서 둘째는 아마 제 원래 이제 커리큘럼 계획대로 중학교 1학년 때쯤 아마 고등과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늦어도 중1 겨울방학 때쯤은 아마 이제 고등과정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 제시했던 고1 예비 고1 겨울방학 때까지는 수투까지 마무리를 3바퀴씩 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원활하게 심화하고 선행 나가는 그 구조로 정석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1그룹이죠. 1그룹의 구조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원활하게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자, 첫째하고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죠. 셋째 같은 경우는 독서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습관도 안 잡혀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디딤돌 기본의 복습책 있잖아요. 워크북인가 복습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끝나면 1월 달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최상위를 해야 돼요. 항상 이제 거의 뭐 현행이나 현행 속도보다 좀 느리게 나가는 셈이 되고 첫째 같은 경우도 이제 중1 과정, 예비 중1인데 지금 중1 과정 개념 2단원을 진행을 한 거죠.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좀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자녀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도 학생들이 받아들이거나 따라오는 게 학습 능력이나 여타의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르쳐 봤더니 또 원활하게 제 목표대로 따라오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게 좀 잘 안 되는 자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럼 어디까지 포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행 진도까지만은 포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현행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심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오래 걸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중1 과정, 중1로 올라가는데 현재 중1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현행하고 똑같이 가게 되는 심화까지 시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불안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고3이라든지 혹은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제 장기간 동안의 아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해봤자 고등학교 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장기적인 레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되게 여유 있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이 정도까지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언제든지 얘가 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 이런 좀 여유 있는 시각들을 상대적으로 갖게 돼요. 고3이나 재수생 때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첫째 같은 경우가 선행 진도를 많이 못 뽑았는데 가령 얘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과를 간다라고 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게 그리 어렵진 않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과를 간다, 가고 싶다, 내 전공은 이과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들이. 가령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 과학 중점, 뭐 수학 중점, 혹은 자공고 뭐 이런 학교들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내신 따기가 많이 힘들지만 또 일반고 중에서 학군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또 많이 쉬워요. 제가 이과 학생들을 지도를 해봐도 가령 이제 뭐 센 수학 B단계 정도만 풀려도 학군지가 아닌 좀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서는 이과에서 충분히 내신이 1등급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신의 1등급을 받아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실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고 그러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자녀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심화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주도성, 개념까지도 혼자서 독해해서 왜 그런지를 따지고 공부해가지고 수학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진도가 늦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자녀다 보니까 좀 혹독하게 이제 많이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행이나 혹은 개념이라는 것들은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학원 강사를 하고 혹은 대학교 때 과외를 하면서 1대1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심화 능력은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만약에 아이가 선행이나 개념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1대1 수업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다 설명해 주기 방식. 그런 방식으로 그 개념 자체를 뽑는 거는 정말 이제 쉽죠. 만약에 이제 개념이 정말 늦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대1 수업 있잖아요. 과외같이 1대1 수업으로 개념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들, 예제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옆에서 보면서 유제 문제들 풀게 해서 그게 안 될 때마다 교정을 해주면서 여기는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빼면 진도 나가는 거는 정말 이제 뭐 순식간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진도 나가는 거는 이렇게 가르쳐주기 방식으로 하면 어, 정말 뭐 1대1 과외식의 가르쳐주기 방식으로 하면 진도 나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이렇게 나가봤자 수학 실력이나 그런 게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들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현행 수준으로 첫째하고 셋째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선행보다는 심화 그리고
쉽게 누군가 개념을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개념을 얘가 듣고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아이가 힘들더라도 하나씩 따져서 그게 왜 성립하는지를 본인이 이해하고 문제들을 혼자서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